예, 민병두입니다.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당국의 탁상행정으로 최대 10만 명에 가까운 텔레마케터들이 불법적인 범죄 집단으로 취급되어서 초법적인 조치로 영업 중단이라고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 전국 사무금융 서비스 노조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우리 국회 정무위의 이종걸 의원님, 그리고 안행위의 우리 진선미 의원님, 그리고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의 김현정 위원장님, 김금숙 수석부위원장님, 이남수 부위원장님, 이한진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우리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누가 하는 거야? 성명 누가 발표했어? 누가 했길래 성명? 응? 예, 성명 읽도록 하겠습니다. TM 영업 중단은 법적 근거 없는 폭력적인 관치금융이다. TM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금융당국의 졸속 행정을 비판한다. 소액 다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용등급이 포함된 1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소위 징벌적 과징금의 도입과 전화영업에 대한 중단 조치였다.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로 인해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졸지의 설날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TM 영업 중단 조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이번 TM 영업 중단 조치는 그간 개인정보는 유출되었지만 유통은 되지 않았다고 밝힌 신재윤 금융위원장과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의 평소 주장과 상호 배치되는 조치이다. 수습의 핵심은 불법적인 브로커 시장의 유통구조를 차단하는 것인지 합법적인 전화 영업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하게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둘째, TM 영업 중단이 결정되는 과정에 폭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법적 근거가 없는 폭력적인 관치금융이다. 전화영업은 특히 보험사 카드사의 입장에서 필수적인 업무 영역이다. 따라서 영업 중단 조치는 가장 강력한 중징계인 영업 정지에 해당한다. 충분한 사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재시민위원회가 열린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법 제48조가 규정한 최소한의 행정도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초법적, 불법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의 본질이 군부독재의 금융분야 잔재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최대 10만여 명의 T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폭력적인 방식의 TM 영업 중단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불법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반복되는 소액다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위 징벌적 과징금이 아니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한다. 소위 징벌적 과징금은 불법 행위와 연관된 관련 매출액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손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피해의 책임은 물적, 심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잘못된 정책과 감독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더불어 올바르게 사태를 수습하고 그 책임자로서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커녕 수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엉뚱한 일자리나 빼앗는 신재윤 금융위원장,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2014년 2월 14일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은수미, 진선미, 전국 사무금융 노동조합 서비스 노동조합 이상입니다. 예, 우리의 요구 사항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TM 영업 중단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 둘째,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선배제의 도입, 셋째, 금융 당국 책임자의 사퇴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간단하게 좀 입장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예. 초유의 카드 대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조차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손해를 줄이는데 손해가 거의 없다고 변명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피해가 이렇게 일어난 일은 최근에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동양그룹 사태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또 이런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서 잘 논평한 것처럼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 그 경영자들의 탐욕스러운 비리로 그리고 또 동양 사태는 뭐 특정금전 신탁이라는 제도적 미비,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미비를 이유로 책임을 전가했고 금융당국의 무능과 모럴 해저드는 어디론가 없었습니다.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애꿎은 거의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텔레마케터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금융당국에서 직접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 이런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3월 달부터 원상 회복을 한다고 발표를 졸속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것도 불법이 아님을 증명한 이후에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즉각 원상 회복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금융당국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한 달에 1회 이상 사실은 텔레마케터들의 전화를 받곤 합니다. 몇 년 전에 텔레마케터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 자료에 따르면 보통 평균 한 2, 3분의 1콜, 그 다음에 이것이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이게 성과급의 수당을 주는 방식이라서 사실은 점심시간도 없이 쉴 시간도 없이 끊임없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마케터들에 의해서 수조 이상의 이윤을 챙기는 그런 이 대기업들이 사실은 텔레마케터들을 최저임금의 일자리에서 부려먹고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그 당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일자리 털기까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자리조차도 빼앗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분들이 정보 접근권이 있었습니까? 경영 결정권이 있었습니까? 관리 운영의 책임이 있었습니까?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정부와 기업이 개인 신상정보, 개인의 인권을 털더니 이번에는 아니 이분들도 그런 인권을 털린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이제는 일자리를 털겠다? 아니 왜 자기의 책임이 아닌 일로 자기마저도 소비자로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야 됩니까? 즉각 원상복귀하시고 사과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정의,
이직이 필요하다면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런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의 이직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황우여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 청년들을 위해서 사다리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텔레마케팅 해고입니까? 이게 무슨 사다리입니까? 절벽으로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그러한 정책을 실제로 행하면서 말로는 뻔뻔하게 사다리 정책이나 얘기하는 새누리당 각성하시고 박근혜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 추궁 및 사과 및 대책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안행위 소속 진선미 의원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결국 그러면 이런 텔레마케터의 영업 방식에 의해서 유출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업 정지라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지금 현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입법의 전체적인 법제 자체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다만 지금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사회 문제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정책을 마련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데 결국은 희생은 그 건과 전혀 무관한 텔레마케터 분들의 해고로, 대량 해고로 결론이 나아진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졸속 행정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국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장입니다. 저는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좀 짚고 싶은데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우리 금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전혀 도외시한 정책들을 그동안 계속 펴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 건도 2005년도에 금융당국에서 금융기관의 전산을 아웃소싱하는 그런 그 이수탁 업무 출입 그 규정 법령을 개정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전산을 아웃소싱을 했고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다 채웠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보 유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데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우리 10만여 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터 종사들한테 이 책임을 떠넘기는 또는 금융기관의 경영진들한테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 질서에도 맞지 않는 이런 대책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은 2008년 미국 유럽발 금융위기를 토대로 해서 신자유 정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독 이 신자유 정책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것도 지금의 좀 현실이 안타깝고요. 지금 각종 금융이나 정부 당국에서 요즘 발표하고 있는 무슨 자본시장 활성화라든지 사모펀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전부 다 신자주의 정책을 오히려 더 막 추동하는 그런 식의 정책들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사모펀드들한테 요즘 금융기관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모펀드들은 특성상 단기간에 이윤축을 하는 그 조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융의 공공성이나 안정성은 상당히 이태로운 그런 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지난달에 발표한 대책에서도 사모펀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또 이렇게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에서는 이 금융의 공공성, 안정성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고생했어요.